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오늘은 송PD의 런코스 따라하기 5번째 시간으로 바르셀로나 가우디런 코스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르셀로나 하프마라톤 대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보셨나요? 네,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우측 상단 링크 클릭하시고 영상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지난 2월 16일 일요일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하프마라톤 대회를 참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회만 뛰고 오기가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르셀로나에 간 김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바르셀로나의 러닝 코스 3가지를 제가 설계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바로 가우디런 코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우디가 설계하고 직접 건축한 건축물 총 5군데를 도는 러닝 코스로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르셀로나 여행을 가시게 된다고 하면 제가 지금부터 올려드릴 바르셀로나 런코스 시리즈 총 3편 꼭 모두 다 뛰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르셀로나 가우디 런코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바르셀로나 가우디런 코스의 출발지는 바로 콜럼버스 마뉴먼트 앞 광장입니다. 1492년에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가 바로 이 콜럼버스 마뉴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가 한 60m 정도 되는 탑이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러닝 코스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코스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콜럼버스 마뉴먼트에서 시작해서 가우디의 건축물 3곳, 구엘저택, 까사 바티오, 그리고 까사 밀라를 지나서 마지막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까지 가는 총 4.5km의 러닝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르셀로나 가우디런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지금 저희 질문 요정이 달리고 있는 이 거리 이름이 바로 람블라스 거리라고 하는 거리인데요. 이 남쪽 끝에 콜럼버스 마뉴먼트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쭉 가게 되면 북쪽 끝에 카탈루냐 광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카탈루냐 광장까지 총 1.2km 정도의 거리, 이 정도가 되는데 이 큰 넓은 거리를 이제 바로 람블라스 거리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보게 될 가우디런 코스는 바로 이 콜럼버스 마뉴먼트 시작해서 람블라스 거리를 통과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고요. 이 람블라스 거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 가시면 반드시 가게 되는 거리예요.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명동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거리 자체에 상점도 많고 늘 여행객들로 북적북적한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요정이 달리고 있는 지금 이 거리, 람블라스 거리를 따라서 카탈루냐 광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리고 있는 방향 왼쪽에는 라발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리고 있는 방향 우측에는 고딕 지구와 보른 지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바르셀로나 여행 가시면 이 지형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람블라스 거리는 자체적으로도 구경거리, 볼거리도 많지만 람블라스 거리 주변으로 바르셀로나 여행에서 가볼 만한 스팟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다 보면은 지금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 가우디의 구엘저택이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보케리아 시장도 이제 이 라발 지구 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고딕 지구에는 다음에 제가 송PD의 런코스 따라하기 2번째 코스에서 소개해드릴 여러가지 이 스팟들이 있는데요. 레이알 광장, 그 다음에 산하우메 광장, 그리고 바르셀로나 대성당, 그리고 고딕 지구를 상징하는 비스베 다리까지 다 이 바르셀로나 여행에서 꼭 봐야 하는 여행 스팟들이 이 고딕 지구와 보른 지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가우디 런코스의 첫 번째 종착지는 바로 구엘저택이거든요. 상가를 끼고 골목으로 조금만 달려가면 이제 구엘저택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구엘이 누구냐면 가우디의 영원한 친구이자 든든한 후원자였던 에우세비 구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1885년에 안토니 가우디에게 구엘이 의뢰한 첫 작품이 바로 오늘 지금 보게 될 바로 이 구엘저택입니다. 네, 좌측으로 보이죠? 철장으로 되어 있는 이 문으로 되어 있는 이 저택, 이게 바로 이제 구엘저택이고요. 구엘저택은
가우디의 첫 번째 대규모 건축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구엘저택의 입구가 마치 성문처럼 거대한 철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구엘저택의 파사드를 보시면 간소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파사드를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건물의 높이가 총 22m, 그리고 너비가 23.6m에 달하는데 이 파사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가우디가 설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가우디의 가장 독창적인 설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개의 현수 곡선 아치로 된 입구에 있는 창살, 이거거든요. 이게 걸작품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두 입구의 높이가 다 4.9m 정도 되고요. 동식물, 그 다음에 상징적인 요소들로 장식이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특히 이 입구가 되는 두 개의 아치 사이에 경비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3.5m 높이에 달하는 세네라라고 하는 카탈루냐의 깃발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얹어져 있는 이 작은 창문이 바로 이 경비실 창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 파사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파사드보다 안쪽에 있는 내부 공간이 훨씬 더 화려한데 이 부분은 바르셀로나 여행을 가시면 꼭 들어가서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또 재무조정과 함께 저희 람블라스 거리를 따라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람블라스 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좌측에 라발지구 쪽에 잠시 후면 보케리아 시장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구엘저택을 지나서 조금만 나오면 돼요. 골목 한 2개 정도만 지나면 이제 카탈루냐 광장 방향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건데, 저 좌측에 보이는 이 던킨 도너츠 매장이 있거든요. 이 던킨 도너츠 매장을 지나서 바로 왼쪽을 끼고 들어가면 이제 바로 보케리아 시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케리아 시장은 자그마치 1200년대부터 있었던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역사죠. 지중해에서 공수한 과일, 채소, 해산물 같은 아주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들을 지금도 재래시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래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 외에도 뭐 맛있는 치즈, 그 다음 고기류들, 그리고 수제 과자류들, 이런 다양한 장인의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시장에서 뭐 물건을 사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행 가셔가지고 어떤 노점에 진열되어 있는 과일의 어떤 컬러감, 그 다음에 이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도 만끽하려면 이 보케리아 시장 한번 들러가 보셔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허기가 져가지고 이 간식을 사러 보케리아 시장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하다가 간식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잠깐 들어갔다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케리아 시장을 지나서 이제 카탈루냐 광장 방향으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대략 한 7시 50분에서 8시 사이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출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는 분들이 꽤 많고 이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카탈루냐 광장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바르셀로나 하프 마라톤을 참가하면서 총 3개의 러닝 코스를 추가적으로 제가 설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PD의 런코스 따라하기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가우디 런 코스는 이제 첫 번째고요. 아직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고딕지구와 보른지구를 달리는 3km 이제 고딕런 코스가 또 남아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러닝 코스가 이제 바르셀로네타 해변을 달리는 바르셀로네타 비치런 코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송PD의 런코스 따라하기 총 3가지 러닝 코스를 다 보신 다음에 나중에 바르셀로나 혹시 여행을 가시게 되면 모두 다 뛰어보시기를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카탈루냐 광장이 나오게 될 건데요. 광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앞쪽에 보면 이제 지하철 입구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카탈루냐 역이거든요. 3호선 카탈루냐역 이 출입구를 지나서 인도를 향해 이렇게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넓은 광장이 바로 이제 카탈루냐 광장이에요. 그래서 신호대기 잘 보시고 지나가는 차 있나 없나 잘 살펴보신 후에 이제 길을 건넌 다음에 바로 또 우측으로 길을 한번 더 건너시면 바로 좌측편에 카탈루냐 광장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건너신 후에 지금 질문 요정이 달리고 있는 방향으로 이 직선으로 가시다가 이 직진 방향으로 가시다가 좌측편으로 이제 계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바르셀로나 시민의 안식처인 바로 이 카탈루냐 광장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계단 올라가고 있죠? 계단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바로 이곳이 카탈루냐 광장입니다. 카탈루냐 광장은 이제 주요 관광지 중심에 위치를 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여행하다 보면 이곳을 계속해서 거쳐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바로 이 카탈루냐 광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시가지 갈 때도 가게 되고 신시가지로 갈 때도 이곳을 지나가게 된다. 그리고 거리로 보면 람블라스 거리와 그라시아 거리가 이어지는 중심이 바로 또 이 카탈루냐 광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장 중앙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들도 자주 열리고 무료 콘서트 같은 것도 열린다고 하니까 혹시 여행 가셔서 운이 좋으시면 이제 콘서트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곳은 이제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언제나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탈루냐 광장을 지나서 지금 질문형이 건너고 있는 이 거리를 지나면 바로 우측편에 펼쳐지는 도로가 바로 그라시아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라시아 거리는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명품 브랜드들 또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포진되어 있는 명품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라시아 거리의 좌우측에 이 명품 브랜드들 또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또는 글로벌 뭐 패션 브랜드들 뭐 상관없이 그런 어떤 글로벌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다 이 그라시아 거리 좌우측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고 매장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각종 패션 브랜드들의 매장들도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그라시아 거리는 이제 관광 온 관광객들이 반드시 지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라시아 거리를 통해서 조금만 한 카탈루냐 광장을 지나서 5블럭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오늘 저희가 방문할 두 번째 가우디의 건축물 카사 바티우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나이키 매장을 지났는데요. 이 거리에는 뭐 스포츠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각종 명품 브랜드, 패션 브랜드들이 다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가다 보면 정말 브랜드들이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중간중간에 블록들이 여기가 다 신시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블록이 팔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구글 어스나 구글 맵으로 보시면 평면도로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 다 계획된 계획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딱 거리도 넓고요. 그리고 달리기에도 너무 좋은 거리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시면 이제 한 2km 지점이 조금만 달려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2km 지점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만 더 달려가면 이제 바로 오늘 저희가 찾아가게 될 두 번째 가우디의 건축물 카사 바티우가 바로 좌측편에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이제 조금 전에 2km 지점이라고 질문 요정께서 표시를 해주셨어요. 이 정도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행 오셨을 때 가볍게 콜럼버스 마뉴먼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람블라스 거리 지나고 그 다음에 그라시아 거리 쪽을 통해서 바로 이어서 카사 바티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코스들, 그 다음에 이걸 지나면 이제 카사 밀라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저 앞에 관광객들이 서 있죠. 이게 다 단차 관광객들인데 이곳이 바로 앞에 카사 바티우라는 두 번째 가우디의 건축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카사 바티우의 정문이고요. 네, 두 번째 건축물이 카사 바티우는요, 가우디의 예술성이 가장 잘 드러난 건축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1904년에 부유한 사업가인 바티우가
1870년대 세워진 건물을 가우디에게 완전 리모델링을 의뢰한 건물이 바로 이 까사 바띠오다. 외관이 아주 기이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뼈의 집, 하우스 오브 본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까사 바띠오에는요, 이 신화, 종교, 자연이라는 가우디의 3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사드를 보시면 이 신화의 배경이 된 산조르디라는 기사가 용을 찔러서 죽였다는 그런 전설을 모티브로 해서 이 건물의 파사드를 만들었는데요. 건물 잘 보시면은 그 용이 죽였다는 그 희생당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뼈 모양의 기둥과 해골 모양의 발코니가 첫 번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솟아오른 이 십자가, 이 지붕에 있는 십자가는 바로 이 용의 등뼈에 꽂힌 검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이 둥글게 솟아오른 지붕은 바로 용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붕의 기와가 바로 용의 비늘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어떤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건물의 파사드 그리고 건물의 내부까지 이렇게 만들어낸 디테일, 이건 이제 가우디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까사 바띠오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시게 되면 이 내부 건물의 파사드 외에 내부도 꼭 보셔야 되는데요. 마치 수중 동굴에 있는 듯한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같은 뭐 대표적인 트렌카디스 기법으로 만든 이 타일 구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위쪽은 청색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은 백색으로 이어질 정도로 독창적인 그라데이션으로 자연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들어갔으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가서 까사 바띠오 내부까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까사빌라의 길 건너편 쪽으로 저희는 달려갈 거고요. 건너가면서 좌측을 보시면 바로 있는 이 건축물이 바로 이 까사빌라, 저희가 오늘 만나게 된 세 번째 가우디의 건축물입니다. 까사빌라, 스페인어로는 밀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라 공작이 이 그라시아 거리 반대편에 있는 까사 바띠오를 보고 가우디에게 최고급 빌라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우디가 건축한 건물이 바로 이 까사 밀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1906년에 설계를 해서 1912년에 완공됐다. 굉장히 외관이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가우디는 이 까사 밀라를 이 카탈루냐의 명물이자 관광 명소이기도 한 거대한 바위산 몬세라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채석장의 느낌으로 외부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채석자 같은 외관이 지금은 너무나 독창적이어서 수많은 관광객이 까사 밀라를 찾아가고 있지만 당시에는 대중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스페인 현지인들은 까사 밀라라고 부르지 않고요, 라 페드레라, 채석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까사 밀라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건축을 의뢰한 이 밀라 공작보다도요, 실제 더 중요한 건 이 밀라 공작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이 상대적으로 밀라보다 훨씬 더 부유했다고 하는데요. 이 밀라 부인이 재혼을 했대요, 밀라하고. 그런데 이 전 남편과의 나이 차가 35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녀에게 물려준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지고 밀라와 재혼을 하게 됐고요. 신혼집을 지을 생각으로 당대 최고 건축가였던 가우디에게 이 신혼집을 의뢰해서 제일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시니까 어떤가요? 채석장에서 인스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밋밋한 그런 이제 건물을 설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대의 많은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밀라 부부하고도 아주 틀어지게 됩니다. 이 두 부부가 만족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 가우디가 중요하게 여기는 다양한 색의 배합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 까사 밀라는 완전 무채색, 단색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비행선 주차장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가우디는 신경도 안 썼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당시에 가우디가 종교에 너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 4.5m의 성모 마리아상을 올리겠다고 밀라 부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밀라 부부가 결사 반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망한 가우디가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건축을 안 하겠다 라고 하고는 그의 조수에게 나머지 작업을 맡겨놓고 이제 아예 건물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건물의 마지막 준공까지는 이제 그의 조수인 주졸이라는 조수가 이제 후작업까지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 이런 아주 기이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건물이 바로 이 까사빌라예요. 그러나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1900년대 초에 건설되어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혁신적인 건축물이었다. 왜냐하면 당대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럽 최초로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 마차들이 다닐 때였는데 자동차 같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설치를 했고, 또 하나가 유럽 최초로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물이고요. 만약 바르셀로나를 가시면 반드시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고 내부를 관람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까사빌라는 총 6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층마다 8채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2개의 큰 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위에서부터 아래층까지 쭉 빛이 충분히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우디가 설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꼭 가시면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테라스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 테라스에는 바로 이 상징적인 건물을 위해서 가우디가 설계한 조각상 같은 굴뚝과 환풍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시그니처예요. 가시면 꼭 가서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실제 가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까사빌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저희는 마지막 코스인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까사빌라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까지 가는 길에는 이제 트램 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트램 길을 이제 건너야 돼요. 그래서 건너는 길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고 이대로 길을 건너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너실 때 우리 이 전용 차선처럼 중앙 전용 차선이 있잖아요. 버스 전용 차선처럼 여기에는 이제 트램이 거리의 중앙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실 때 이제 조심하시고 지금 건너는 것처럼 이렇게 건널목들 아주 유의하셔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건널목 건널 때 내 우측에서 차가 오는지 그 다음에 잘 보시고 건너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시간이 8시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는 학생들 곧 있으면 많이 마주치게 될 거거든요. 앞에 있죠. 다 학교 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학교에 가고 있는 모습까지 제가 리얼하게 영상에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런코스 따라하기 영상 보시다 보면 마치 저희와 함께 달리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나요? 이 시간이 이제 아침 시간이어가지고 바르셀로나 아침에서 조깅을 하면 이제 이런 장면을 여러분도 같이 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앞쪽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서 이렇게 아침에 뛸 때는 이렇게 조심하셔서 뛰셔야 되는 구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면 이제 도미니크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이렇게 정문이 있고요. 바로 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을 데려온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다 앞에, 저 앞에 이렇게 막 물이 지어 있죠? 그래서 지나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건너갈 때는 이제 천천히 걸어서 이렇게 통과를 하시면 돼요. 제가 리얼하게 다 영상에 담아놨으니까 혹시라도 아침에
이 지역을 뛰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까지 가실 분들 계시면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달리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건너면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바로 좌측편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두근두근입니다, 진짜. 네, 조금만 더 가시면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바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짧지만 간단하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설명드리고 오늘 가우디 롱코스 설명도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조금만 달려가시면 이제 4.5km 오늘의 가우디 롱코스도 끝나고요. 그 다음에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아주 웅장한 모습을 여러분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드디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전방에 보이시죠? 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축이 1882년에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143년째 건축을 하고 있는 성당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질문 요정이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이제 서쪽 방향인데요. 이쪽에 있는 파사드가 바로 순환의 파사드가 잠시 후면 보이게 될 거고, 오늘 피니시하게 될 곳이 바로 이제 탄생의 파사드, 동쪽에서 저희가 끝을 낼 텐데, 서쪽의 파사드는요 순환의 파사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바로 조각으로 파사드에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순환의 파사드고요. 그리고 이제 피니시 라인으로 가게 될 이 동쪽은 탄생의 파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른색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빛이 비추고요, 희망과 탄생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정문을 될 영광의 파사드 면이에요. 이 좌측에 지금 가벽으로 설치되어 있죠. 이거는 잘 아시면 될 거고요.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는 영광의 파사드가 될 부분을 지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착하게 될 이곳이 바로 동쪽 탄생의 파사드 쪽에서 오늘 가우디런 코스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질문 요정이 양팔을 벌리고 마무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탄생의 파사드, 동쪽에 있는 탄생의 파사드입니다. 이곳이 바로 가우디가 죽기 전에 완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파사드가 바로 이 동쪽에 있는 탄생의 파사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놀라운 건물입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요, 가우디가 1882년부터 건축을 시작했는데 73세의 나이로 고인이 된 1926년이 되었을 때 진도율이 한 25%,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가우디는 본인이 살아생전에 완성하지 못할 걸 알았고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파사드, 탄생의 파사드의 완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완성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노면 전차하고 부딪힌 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동쪽에 있는 탄생의 파사드는 바로 가우디가 살아생전에 완성한 탄생의 파사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지나간 이제 서쪽의 순환의 파사드가 바로 그 가우디가 죽고 난 30년 후에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라고 하는 모더니즘 조각가가 맡은 파사드가 바로 이 순환의 파사드예요. 이 동쪽에 있는 파사드는 탄생, 그러니까 희망과 탄생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푸른색 스테인드 글라스로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지났던 서쪽 순환의 파사드는 죽음과 순교를 상징하는 파사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서쪽으로 질 때 들어가게 되면 붉은색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빛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성당 내부를 들어가시면요, 가우디가 마치 숲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나무들을 연상케 하는 수많은 기둥들이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 나무들이 가지를 쳐서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이 아주 엄청나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나무와 꽃을 형상한 기둥과 천장은 정말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성당 안에 들어가 보시길 바라고요. 이곳에서 오늘 가우디런 코스 4.5km의 피니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그라다 파밀리아까지 다 코스를 마무리를 한 다음에 브런치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가우디런 코스를 마친 후에 가실 만한 이 브런치 카페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브런치 카페의 위치는요, 아까 까사 바뚜요 지나올 때 제가 말풍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자세히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언급은 못 해드렸는데 페이보릿 까사 아마띠에르라고 하는 카페 옆을 지나왔어요. 까사바뚜 옆 건물 1층 안쪽에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 옆에 이 초콜릿 전문점인 까사 아마띠에르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 아늑하게 이렇게 외부 공간과 뚫려 있는 이런 카페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밖에서는 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시면 복작복작하지만 이제 분위기도 좋고 인테리어도 예쁘고 아주 결정적으로 커피 메뉴들의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데요. 가시면은 꼭 시켜 드셔야 되는 메뉴가 바로 이 초콜라따라는 메뉴예요. 그래서 빵과 초콜릿이 함께 나오는 메뉴인데 이거 국내에서는 절대 먹어볼 수 없는 힘든 메뉴잖아요. 여러분 가시면 꼭 드셔보셔야 돼요. 커피 음료 외에도 과일 주스 그리고 요거트랑 그래놀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아상 같은 빵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굉장히 많은 메뉴들을 시켜서 먹었거든요. 맛있게 이 모든 메뉴들을 즐기면서 그날의 피로도 다 푸실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르셀로나 가우디런 러닝 코스를 모두 다 돌아봤습니다. 총 5군데의 가우디의 건축물들을 돌아봤고요. 네, 그리고 러닝을 마친 후에 들러서 브런치를 먹을 수 있는 카페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바르셀로나 가우디 런코스 꼭 한번 가서 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로드될 바르셀로나 런코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송PD의 런코스 따라하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